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도 시험 대비 임업지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임업지 9급 전공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임업지 9급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총 5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국사 이렇게 3과목은 공통 과목으로 모든 전 직렬에서 다 같이 시행이 되는 과목이고요. 우리 임업지 같은 경우는 임업경영학과 조림학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일단 먼저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 대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산림경영학, 임업경영학, 산림측정학 이렇게 3권의 대학 교재의 내용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산림법률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넓은 범위의 내용들이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임업경영학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조림학 본론, 원론, 수목생리학, 산림생태학, 산림보호학 외에도 그 외에 다른 전공책들에서도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림학이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동희 임업경영, 김동희 조림학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임업경영 같은 경우 당연히 이렇게 대학 교재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될 사항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된 교재이고요. 그리고 부록에는 산림법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학 같은 경우도 조림학부터 산림보호학 그리고 그 외의 내용까지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과 앞으로 출제가 될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교재, 김동희 조림학이라고 하는 교재로 우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가 원래는 전에는 한 권이었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는 전에는 교재가 2권이었어요. 2권이었는데 먼저 한 권은 이제 이론편 그리고 한 권은 기출편 이렇게 되었었는데 작년부터는 총 3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론편의 내용이 좀 양이 많아서 책이 두껍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는 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이론 부분을 1권, 2권 이렇게 좀 나눠서 분권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권이 기출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출이 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론서에 컬러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딱 책을 피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컬러 표시가 된 게 뭔가 중요하니까 컬러 표시해 놨겠구나 라고 아마 딱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재를 보면은 또 오른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부분에는 빈 공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출 문제가 작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관련 내용 이론을 보고 바로 오른쪽 날개 부분에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구성은 임업경영, 조림학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나면 뒤에는 OX 문제, 단원별로 다 OX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X 문제는 문장들을 가지고 맞는 문장이다, 틀리는 문장이다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인데요. 그 OX 문제를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꼼꼼하게 해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OX 문제 뒤에는 단원별 기출 문제와 단원별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통해서 그 단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전부 다, 2과목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권은 기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권 기출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회차별로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국가직만 모아서 연도별로, 지방직 같은 경우 또 지방직만 모아서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3권 기출편이 됩니다. 그래서 1권, 2권 이론편을 가지고 공부하신 것을 나중에 이제 시험이 좀 임박했을 때 3권 기출편을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권 다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부록에 산림 법률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림 법률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내용들을 외워야 되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우리 교재 뒤에 있는 부록에서도 산림 법률 부분 중요한 것들, 나왔던 것들, 앞으로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컬러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양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내가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은 컬러 표시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학습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이제 용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좀 낯선 단어들, 구식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 때문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직렬의 전공 과목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쓰는 전문적인 단어가 없는 직렬은 없어요. 우리 임업 직렬뿐만 아니라 어떤 직렬을 공부를 해도 다 그쪽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다 있고 구식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구식 단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 용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 설명 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면 뒤로 가서는 별로 크게 어려움 없으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용어 이해도 중요하지만 용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낯선 단어를 보고서 거부감을 느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그래 남들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합격하는데 나도 이런 용어 좀 한두 번 보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갖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 단순 암기 내용도 많이 있어요. 다른 모든 과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할 때에 많이 예시로 드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나무의 뿌리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심근성, 천근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심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성질을 심근성. 그런데 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고 토양 표면에 가까운 데에 얕게 있는 그런 특성은 우리가 이제 천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땅이 있다 라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런데 땅에는 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지하수가 여기에 있고 어떤 땅은 지하수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에서 물을 흡수를 해야 되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하수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사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깊은 데 있으면
뿌리가 토양 표면에 위치해야 되겠어요? 깊은 데까지 가야 되겠어요? 물 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깊은 데 있는 이런 곳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가 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심근성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이렇게 토양 표면에 가까운 데 있어.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 먹으러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겠죠. 그냥 요 근처에 그냥 뿌리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토양 표면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은 물이 많은 대신에 산소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물 먹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산소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산소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을 생각을 해도 토양 표면이랑 가깝게 물 먹으러 갈 필요도 없으니까 토양 표면이랑 가깝게 그러면 이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천근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막 달달 외우려고 막 어떤 환경은 뭐 어떤 특성 이런 걸 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는 이해하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잘 이해를 해둔다면 다른 내용 공부할 때에도 연결이 되어서 암기 내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는데 계산 같은 경우 문제, 기출문제라거나 아니면 우리 교재를 본다거나 하면은 1.05에 40승 막 이러한 것들이 나와요. 1.05에 40승 막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딱 보고서 1.05에 40승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지? 나 이런 거 계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거부감 느낀다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1.05의 40승은 뭐 숫자 몇을 적용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업경영 공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만 할 줄 알고 공식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숫자 몇을 써? 알려주니까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식을 만들려면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공식도요, 단순히 다 암기를 통해서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특히 파트 6 부분에 있는 계산 공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파트 6라고 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임업경영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임업경영 얘기입니다. 산림평가와 관련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업경영의 파트 6가 산림평가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는 유한 연년 수입이 후가 합계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을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어 두면 그거를 가지고서 그 공식 자체 하나를 이해를 해두면 그걸 가지고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외울 필요 없고 공식도 하나 확실히 이해해두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완벽한 습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모든 과목들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전공 과목 아니면 국어, 국사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문제 내용을 변형을 해서 다음번에 또 출제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은 국어, 영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5과목 전부 다 모두 다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출된 거는 무조건 내 거로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이 임업지 전공 과목 조림학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기출이 안 되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은 기본이고 기출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기본으로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것이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겠고, 뭐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임업직과 관련해서 선발 인원과 합격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직 선발 인원이 63명이었고 합격선은 80점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399명이 선발 인원이었고 지방직 합격선은 적을 수가 없어요. 왜 적을 수가 없냐면 워낙에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70점이 합격선이고 어떤 지역은 80점이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20년도는 국가직 63명, 지방직은 399명, 그리고 서울시는 25명 이렇게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직 55명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이 55명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55명이냐면요, 이렇게 일반이 49명, 그리고 장애가 4명, 저소득이 2명, 이렇게 해서 총 55명이 국가직 선발 인원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49명이 선발이 된 일반 기준으로는 합격선이 21년도에 8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 인원, 여기 우리 일반 기준으로 한번 49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기준으로 이제 49명이 선발 인원인데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1399명이었습니다. 1399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시험 접수를 한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응시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접수 인원이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접수만 하고 응시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넣어본 분들, 뭐 임업직 공부도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이고, 국가직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다, 이런 인원, 응시 인원이 올해 준비한 인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310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선발 인원이 21년도에 17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기준으로는 1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준으로 합격선은 82점이었습니다. 일반 기준으로 합격선은 8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은요, 일단 55, 310, 그리고 17, 이 인원을 다 더해보고 이 인원들, 그리고 이 실제로 그 2021년도에 임업직을 준비한 인원들,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1399명 중에 이 인원들은 21년도에 합격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높은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인원으로 보신다면. 그래서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험 준비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물론 뽑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준비하는 인원은 더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비전공자이지만 기술 직렬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래도 다른 직렬들보다는 좀 더 진입해볼 만한 직렬이다라고 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률을 무시를 못해요. 경쟁률이 높으면 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인원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는 거가 임업직이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거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뭐 이렇게 기술 직렬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보다 뭐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조금 하고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직렬 아주 경쟁률이 높은 행정직렬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똑같은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우리 기술직렬이 특히 임업직렬 같은 경우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편이니까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행정직보다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조금 공부하고 대충 하고 나를 합격시켜줄 직렬은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단기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이라는 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국어, 영어, 국사, 조리막, 임업, 경영 이 5과목이 전부 다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기준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있지만 우리는 5개가 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거를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걸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기능사라거나 기사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기사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5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3점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9급 시험을 봤다. 그런데 국어, 영어, 국사, 조리, 임업, 경영 전부 다 5과목을 다 합해서 평균을 냈더니 8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는 5점이 플러스가 되어서 내 점수는 평균 85점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점수는 평균 83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 또는 관련 전공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를 따실 수 있으시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이 기능사를 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가산점을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전공자분들도 기능사 자격증을 꼭 따셔서 3점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나는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점수로 커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3점 또는 5점 이 가산점이 있었으면 정말 엄청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합격 발표가 다가온다. 그러면 정말 3점의 소중함, 이 5점의 소중함 이걸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꼭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면 좋냐면, 원래는 제가 전에는 종자기능사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종자기능사가 필기, 실기 다 굉장히 수월했었는데, 이제는 실기가 조금 바뀌면서 좀 쌓인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실기에서 예전보다 조금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종자기능사 말고 산림기능사를 따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림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임업경영 내용, 조리막이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기능사 시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림기능사 필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기가 조금 문제라서 저는 별로 제가 추천 안 드렸는데요. 산림기능사 실기는 톱질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톱질하는 거는 일일 특강 막 이러한 것들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배우시고 하루 정도 배우시고 산림기능사 3점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조림, 융합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급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일단 PSAT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림, 임업경영, 생물, 조경학, 조림, 임업경영, 그리고 생물, 그리고 조경학,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PSAT뿐만이 아니라 검정능력 시험 준비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조림, 임업경영, 생물, 조경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캡스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목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예,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영어, 한국사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지방직 7급 같은 경우 영어, 한국사는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국어, 조림, 임업경영, 그리고 조경, 생물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국가직을 준비하시든 지방직을 준비하시든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검정 능력 시험 준비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우리 이거 임업직에 합격을 하면 어떤 일을 하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우리 국가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은요, 예,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뭐 산림자원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산림보호 관련 업무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시청 녹지과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시청 녹지과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산림자원직이죠. 우리는 임업직 중에서도 산림자원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녹지과에서 일하실 때는 조경직으로 합격하신 분들하고 그냥 같이 일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업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역별로.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뭐 산불 관련 업무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공주처럼 막 밤 같은 임산물이 유명한 곳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임산물과 관련된 뭐 업무들, 이러한 것들이 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뭐 아파트라거나 이런 거 많이 짓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조경이라거나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들, 그러한 것들도 우리 임업직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밖에서 식물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근처에 파란색 트럭이 있고 거기에 무순구, 녹지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나무들,
뭐 가로수들 이러한 것들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막 나무 관리하고 이런다기보다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전에 한번 용인시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한번 시간이 나서 오셨었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었었는데 그분 어떤 업무도 했었냐면 공원에 전구가 나갔는데 전구 갈아주세요 이런 민원이 왔는데 그냥 자기가 직접 나가서 갈았다고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한 번씩은 해줄 수는 있어요. 이제 민원이 그런 게 들어온다거나 하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자잘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임업지 연간 강의 계획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개강을 하는 것은 9월 6일 월요일에 2022년도 시험 대비 이론 수업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한 10에서 12주 정도. 원래 제가 계획하기로는 항상 10주 안에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할 게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보강을 한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12주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이 동영상 촬영이 진행이 되는 것은 10에서 12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12월 중순이 되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12월 초에 개강이 될 수도 있고요. 중순에 개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별 문제풀이 진행이 될 때에 예상 문제 빼고 기출 문제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보통 한 12월 초 또는 12월 중순부터 1월 말 정도까지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한 보강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은 한 10주 정도 되겠지만 보강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빨리 잘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한 8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출문제풀이가 완료가 되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거는 예상 빼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그게 완료가 되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이렇게. 그런데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한 4, 5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론 그리고 기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라는 걸 바닥에 깔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4, 5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나서 단원별 연습문제풀이를 들어주셔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도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부터 들어오면 따라오시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3월 달에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가직 구급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국가직 구급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 4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약 4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끝나고 국가직 시험을 보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 약 6주 정도.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와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두 개 다 합하면은 10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2022년도 시험 대비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임업직을 준비하실 계획이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 텐데요.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요거 말씀드리고 그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연강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강관리반 같은 경우는 싱글강, 인강, 전과정 지원 패스가 제공이 되고요. 기술직을 위한 공통과목 수준별 학습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 고득점을 위한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 강의 커리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는 할인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뭐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뭐 할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강으로 많이 들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생긴 이후부터는 좀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서로서로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제 인강들을 좀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강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인강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올라가는 지원 패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강으로 올라가는 지원 패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조리, 융합, 경영 5과목이 전부 다 묶여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전공 과목만 가지고서 볼 수 있는 패스 상품도 있습니다. 우리 조림, 융합, 경영 이 전공 과목만 가지고서 구성이 되는 패스는 제가 개강하고서 바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공 과목 패스도 1년짜리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짧은 기간짜리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 5개를 다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2과목, 전공 과목만 들을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셔서 인강으로 보시는 지원 패스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임업지 선택 과목 패스 언제 나오나요?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강하면 바로 오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지 7급의 경우에 조경학 공부 방법? 조경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 조경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수업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 수업도 들으시고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경기사책과 자연생태보건기사책까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달라질까요? 라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된 내용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직은 기출이 안 된 것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공부량이 잘 늘지 않는데 공부 시간 할애 방법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본인의 생활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된다고 사실 보여져요. 그리고 공부량이 잘 늘지 않는다라는 거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었었는데 실제로 공부한 양이 적다라는 건지, 솔직히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고요.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아도 그 시간 동안 내가 확실하게 빡 집중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더 그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무조건 책상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짧게 앉아있어도 그 기간,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나한테 맞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그거 가지고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시험을 볼 때까지는 잠을 줄여야죠.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많이 의지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구시오 심화 이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업경영과 조림학 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론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산이라거나 이런 거는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서 계산 연습도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날개에 붙어 있는 기출문제 그거 가지고서 물론 바로 이론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어서 한 방에 답을 찾으실 수 있게 그렇게 문제들을 구성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같이 풀어보는 이런 시간 갖게 됩니다. 예, 비전공자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냐, 열심히 안 했냐, 이거의 차이지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단과 프리패스 가격? 단과 프리패스 가격을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년 동안 전공 과목, 1년 동안 임업경영 조리막 2개 다 1년 동안 듣는 전공 패스가 60만원 내외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재수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할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제가 이런 가격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바로 이제 공지 올라가면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업직 자격증 다른 공부랑 같이 병행해서 꼭 따야 하나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래서 꼭 자격증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자격증 없이도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격증 없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뭐 코피 터지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막 머리 막 빠져가고 막 얼굴에 막 아토피가 막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면서 공부하신 분들, 자격증 없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자격증 준비하시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전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 우리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오셨거든요.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직접 얘기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 강의 들으면서 한번 다 듣고서 그 다음에 기출을 회독할 때 그 기출 강의가 단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회독할 때 개념도 같이 한번 회독을 하면 한 단원 한 단원씩 좀 밀도 있게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번 질문도 같이 전공 과목에 시간을 얼마 정도 할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공 과목에서 대부분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해서 한 5-60% 정도는 전공 과목에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이해를 필요로 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네, 좀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3번이랑 23번도 같이 해주세요. 전공 과목 공부 방법 및 합격 비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임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 파트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을 무작정 암기하다기보다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지 이걸 이해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계산할 때 이렇게 손에 익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조리막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관련된 수종들은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합격 후 면접 준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여기 지안에서 하는 면접 특강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면접 특강을 듣다 보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 그 부분이 실제로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게 돼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 면접도 해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좀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7번,
32번, 35번. 아니, 한 번이죠. 27번. 대답해주시고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전공 과목 준비 기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 투자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임업 경영학 공식이 잘 안 외워져서 계산 문제에 취약한데 공식 잘 외우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좀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이 공식이 도출됐는지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크게는 하루에 한 3과목 정도씩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뭐 영어나 조리막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꾸준히 영단어를 조금씩 외운다거나, 조리막도 이제 수종 같은 거 좀 틈틈이 필기해놨던 거, 이런 거는 조금씩 봐서 최대한 5과목을 다 조금씩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9번 여기 보면 표시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이거 문제 읽으면서 대답해주세요. 9번 전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권이 연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푸는 거를 시간 재고 연습하면서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2번 전공 과목의 시간을 얼마 정도 할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국어, 영어, 한국사보다는 전공이 조금 판가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공을 거의 5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전공 과목 공부 방법 및 합격 비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 전공 과목을 단원별 기출을 풀고 틀렸던 선지들이나 헷갈리거나 모르는 선지들을 따로 노트를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선지들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 후 면접 준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합격하고 나서 면접이 금방 봐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지한해주 이 면접 특강을 들으면서 그 지방직이니까 그 시에 대해서 뭐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조사하고 들어갔고, 다행히 그 면접에서 시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은 저는 10개월 정도 준비했고, 임업경영학 공식이 잘 안 외워져서 계산 문제에 취약한데 공식 잘 외우는 방법은 그 단원별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다르게 풀리는지, 어떤 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루라도 안 하면은 바로 까먹어가지고 매일매일 5과목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합격하신 분들이 올해에 경기도 합격하신 분들이 2분 오셔서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올해 합격하신 분들의 대답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공생인데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80점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생이고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80점 이상으로 나왔다. 이게 몇 년도 기출문제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80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당연히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모집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 많이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진짜 금방 고득점 하실 수 있는 실력이니까 예, 이론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기출 안 된 부분까지도 더 확실하게 하셔서 무조건 전공 과목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시생 쿼리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시생이다. 그런데 내가 조리막 임업경영 점수가 50점 정도다. 그러면 이론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가셔야 되고 재시생인데 나는 조리막 임업경영이 80점 정도인데 제시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론을 패스를 하고 기출문제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전공 과목이 80점 정도인데 이제 제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 패스하고 기출문제부터 들으셔도 되지만 기출문제만 보시면 안 되고 이론서의 내용을 샅샅이 꼼꼼히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강의를 읽으면 강의와 기본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전공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기본서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진짜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에만 익은 건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100%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 번 봐서 눈에만 익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눈에만 익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는 내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험장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떻냐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론부터 처음부터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와. 나는 확실히 머릿속까지 들어온 게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문제와 이론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사전 지식이 없고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냐 이런 질문. 예. 비전공자분들도 합격 많이 하세요. 전공자 비전공자 구분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누가 열심히 하냐 그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공하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쫄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출발선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배운 거랑 우리 공무원 공부하고 100% 똑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분들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약간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용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한 그런 점이 메리트. 그런데 그런 메리트를 잘 살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오히려 전공자분들이 난 전공을 했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전공자분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난 하나도 몰라. 나는 완전 깜깜이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냥 드립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비전공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1, 2점 차 탈락 재수생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1, 2점 차 탈락 재수생 멘탈 관리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안 잡혀요. 마음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올해가 때고 어떤 사람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때인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가 다른 거지 결국에는 내가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1, 2점 차로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히려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붙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아주 정말 내가 원했었던 그런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업무를 맡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엔 내 때가 아니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21년도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22년 강의 들을 수 있냐? 아무래도 내용이 추가가 된 게 있죠. 이런 부분에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요번에 이런 부분 내용 추가가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프린트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1년도 교재를 가지고서 또 수업을 들으셔도 뭐 괜찮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린트 같은 것까지 다 있다라는 가정 하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말씀드렸고요. 할인 쿠폰 받고 싶어요? 할인 쿠폰은 여기 닉네임 보시고 우리 직원분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가산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가산점 같은 경우 산업기사 기사는 5점, 기능사는 3점,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3점짜리 기능사 꼭 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약노트가 있냐? 요약노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요약 프린트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모의고사 진행할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됐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모의고사 진행할 때 요약 프린트 빈칸 넣기 하실 수 있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가 되면 국가직, 지방직이 이제 일정과 인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제 질문 지금 다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항상 이런 설명회 같은 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시면 바로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어차피 공무원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피 터지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 8월 중순, 이제 조금만 있으면 8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국가직은 보통 한 4월 정도의 시험을 보고 지방직은 6월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아직 난 시간이 여유롭다 그러니까 좀 더 이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는 시험장에 가서 눈물 콧물 다 쏟는 수가 있어요. 나는 공무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공통 과목들 있죠? 그런 거 먼저 확실하게 좀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전공 과목은 9월에 개강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되니까 국어, 영어, 국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처럼 지금은 느껴져도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은 아니 이럴 수가 눈 깜빡했는데 벌써?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고 무조건 시간 버리지 않게 고민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시고 결정을 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거를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시험 대비 임업직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